저희가 얼마 전에 은바페 소식 다뤘죠? 네, 그렇죠.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은바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은바페도 지금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. 약속한 게 좀 달라졌으니까. 그래서 좀 은바페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.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바페 개인 상황이 뭔가 업데이트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고 이게 이제 기존에 좀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에 대한 그런 독점적인 보도가 이제 르파리징 쪽에서 나왔어요. 숫자 이제 금액이 제대로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은바페가 이런 상황이었구나. 당시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를 잡기 위해서 얼마 정도 이제 돈을 좀 제한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, 이제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스카이 스포츠도 인용하고 뭐 다른 언론사들도 인용하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은바페인가요, 유니폼? 아니요, 은바페 아니에요. 메시군요. 이거 내가 그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. 보통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지. 누가 그렇게 보여줘요. 일어나면은 잘 봐요. 일어나면 이렇게 되잖아. 잘리잖아요. 그래서 그래요? 제 얼굴이 잘리잖아요. 이것 봐, 이런 것도 나오잖아. 레이어드네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. 네. 보이죠, 이것도. 제가 이제 퀴즈쇼 100회 때, 100회 특집 때 입었었던 그 유니폼인데 어쨌든 이 파리 생제르맹 얘기가 이제 좀 나온 거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난 여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사실상 이제 거의 전 다 있겠다고 봅니다.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. 완전 정면 대결이라고 이제 봤는데 그 정면 대결에서는 사실 파리가 이겼죠. 결국에 이겼죠. 은바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계약을 했으니까. 왜냐면 두 클럽 모두 은바페를 원했고. 그리고 사실 저는 레알 가는 줄 알았습니다. 사실 그때 우리가 홀란드 맨시티는 좀 일찌감치 이적이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홀란드에 대해서 맨시티가 가면 어떻게 되면 쭉쭉쭉 얘기하듯이 그때 은바페랑 레알 마드리드가 가면은 어떤 궁합이 있을지 어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지 막 이런 얘기도 다 했었단 말이에요. 많이 했지. 왜냐면은 난 진짜 내가 가는 줄 알았거든. 나도 가는 줄 알았어. 지지난 여름 때 은바페가 인터뷰를 했잖아요. 레알 마드리드 실제로 추진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됐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. 내년에 가겠네. 그치. 1년 남았네? 그럼 내년에 가겠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계약을 꽉 맺어버렸죠. 아예. 그러면서 이게 참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회상을 해보면 그 마크롱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도 나서서 은바페의 잔류를 설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. 그쵸.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은바페를 좀 이제 잡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구단 수뇌부도 움직였지만 국가 수뇌부도 움직인 거 아니야? 어떻게 보면은. 예를 들어서 당신도 뭔가 종윤이 형이랑 주원이 형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거물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총리나 막 이런 사람들이 덕현 씨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.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 살지 말고 한국에만 있어주세요.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? 전 그래도 갑니다. 그래도 가요? 네, 전 개인의 영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저버린 사람답게. 네. 하지만 전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아시죠? 제가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이제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적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잔류를 했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. 결국은 이제 르파리지앵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수많은 언론사가 이걸 인용 보도를 한 거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를 주냐 은바페한테. 결국에 얼마였길래 이렇게 은바페가 결국에 계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? 어떻게 잡았던 거야, 이게?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오고 이거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소스가 사실상 이제 하나네. 좀 제한적이에요. 그러네. 그러니까 좀 제한적인 이런 소스를 기준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금액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. 아니 너무 큰 돈이더라고. 그러니까 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. 3년 계약을 했고 기사들을 참조해 보면은 2년에 마지막 1년에 은바페가 원할 시에만 발동이 돼요. 선수 옵션. 그러니까 이거는 은바페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메리트를 준 거죠. 그쵸, 너가 그냥 거기서 조항 발동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아니면은 뭐 조항 발동 없이 그냥 뭐 딴 팀으로 뭐 이적하고 싶으면 이적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2025년까지 3년간 6억 3천만 유로. 이게 하나로 이 환율이 지금 환율이죠. 지금 환율 기준으로 바꾸면 9천억이거든요. 오, 야,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네. 네, 그러니까 9천억이라는 금액을 3년 동안 수령을 한대요.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계산 딱딱딱 나눠봤을 때 1년에 은바페가 수령하는 금액이 3천억입니다. 근데 주급이 보면은 거의 한 57억이 된다는 얘기인데. 이게 말이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지가 애매하니까 지금 왈가왈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고. 아니 주급이 57억이면은 야 이거 쓸 수나 있냐? 야 일주 이러고 그냥 그만둬도 되겠다. 그치. 진짜로.
아니 이거 봐봐요. 그러니까 왜 이러한 금액이 책정했냐? 순수 주급이 57억 말도 안 되죠. 네, 말도 안 되는 거고. 음바페 정규 연봉은 7,200만 유로라고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한 1,030억 정도 돼요.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1,000억 정도 받는 겁니다. 예.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? 로열티 보너스가 붙었습니다. 이 로열티 보너스라는 건 예전에 메시도 바르셀로나 있을 때 수령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로열티라는 게 이제 충성심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거에 따라 이제 보너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주급이랑 별도로 받는 개념이죠. 그래서 7천에서 9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게 한 1,000억에서 1,100억 정도. 이것도 툭툭툭 나눠서 쭉 수령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 추가적으로 1억 8천만 유로, 2억 5,070억 정도의 사이닝 피가 있습니다. 아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이제. 네, 사이닝 보너스가 있고 이 사이닝 보너스는 한 번에 2,500억을 일시불 지급하는 게 아니라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한대요. 파리 생제르맹이. 그래서 음바페가 이 금액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금액이 9천억 정도 된다. 이게 원래 사이닝 보너스도 이렇게 뭐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닝 보너스는 말 그대로 사인했으니까 보너스처럼 그렇지, 바로 그렇지. 이제 한 번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너무 큰 돈이니까 이제 세 번에 나눠주나 보네. 네, 그래서 지금 음바페가 2017년부터 4년 동안 5억 5,500만 유로를 수령했었던 네. 리오넬 메시를 넘어설 것이다. 이게 메시가 그때 당시 수령했었던 게 지금 환율 따지면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음바페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후원 수입으로 1,800만 유로 한 25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바페가 수령하는 연봉이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? 주급 여기에 사이닝 보너스 나눠서 들어오는 거 여기에 그 로열티 보너스로 또 지급되는 거 다 계산해 보면은 1년에 받는 금액이 3천억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 3천억 정도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이 유럽 전체 이 5대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이제 여름이에요. 한 8월 9월 이때쯤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걸 정렬을 했습니다. 제일 많은 주급을 그러니까 지출하는 클럽들을 순차적으로 쭉 정렬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선수들의 뭐 연봉 규모는 뭐 이 정도가 됩니다라는 걸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사실 그것도 이제 비공식이죠.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는 없으니까 쭉 정렬을 했는데 그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음바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레알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, 바이에른 뮌헨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, 첼시 이 5개의 클럽이 음바페 연봉보다 선수단의 총 연봉 규모가 이게 크고 진짜? 네. 그리고 나머지 맨체스터 시티, 리버풀,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클럽들은 선수단 전체 연봉 지출액이 음바페 연봉보다 낮아요. 물론 이제 그건 있겠죠. 여기서 말하는 그 연봉은 그냥 순수 주급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걸 겁니다. 이 선수의 추가적인 보너스는 계산하지 않고. 근데 음바페가 보너스까지 합쳐서 받는 금액의 규모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시즌 동안 선수단 전체 연봉 규모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구단이지만 구단이 구단 하나 더 운영하는 느낌인 거네. 이게 바로 걸어다니는 기업 그 자체지. 와, 이게 그거 알죠? 내 옆에 사람이, 내 주변 사람이 뭐 로또 1등 정도도 아니야. 뭐 2등 정도. 그럼 한 1,000만 원대인가요? 100만 원대인가요? 뭐요, 로또? 예, 2등 받으면 요즘에 2등 뭐 한 그 1,000만 원대죠. 그 정도 받으면 배 엄청 아프거든요. 와, 저 사람 꽁돈 생겼네. 근데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주급이 60억이고 1년에 3천억. 이러면 체감도 안 돼. 체감도 안 되고 그래. 약간 우리가 진짜 방구석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. 음바페가 보면은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. 그렇지. 자기 돈 얼마 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.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일단 나왔어요. 나왔는데 이게 100% 팩트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파리 쪽에서는 개소리 하지 마라 얘기를 했거든요. 일르파리지엔 보도 우리 완전 부인한다. 단 한 가지의 세부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이거 완전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법적 조치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기사가 나왔을 때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사가 나왔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제 보도를 한 걸 테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진짜라면 음바페가 받는 금액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아니라면 근데 아니라고 해도 사실 받는 돈은 많을 거예요. 그렇죠. 음바페가. 예.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약간 비교해드렸듯이 이 선수단 연봉의 총 규모와 음바페 개인의 연봉이 맞먹는 그런 구단들이 있다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도 얼마나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기 싫어했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. 좀 현타가 오네요. 영상을 찍고 나니까. 주급 60억. 저 계속 영상 찍으면서 내가 일주일에 60억을 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고 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저거 다 못 쓸 것 같아. 일주일에 60억이 아니라 6억만 받아도
어떻게 써? 나는 맨날 차 살 수도 없고. 난 저 금액이면 그냥 한 1, 2년 바짝 이러고 그만둘 것 같아. 아니, 나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또 대대손손 또 물려주면서 또 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기사 자체가 네. 완전 100% 팩트라는 그 확신은 없습니다. 다만 그러니까요. 이제 보도가 나왔고 네. 그거에 대해서 파리가 이제 반응을 해서 아닙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러한 금액보다도 추후에 음바페 상황이 더 궁금해요. 얘가 이제 어디로 갈지.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. 전혀 모르겠어. 나도 갈피도 안 잡혀. 네. 네. 그냥 부럽네요. 네, 부럽네요. 네, 부럽습니다. 네.